자율승마 이론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22년 4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율승마에 참여하는 사이드워커에 대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기승자의 장애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이 기승자에게 필요한 특수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이드워커는 피곤할 때 지도사에게 요청하여 순차적으로 위치를 바꾸도록 한다. 4. 바깥쪽 사이드워커는 기승자를 편안하게 친근하게 대하기 위하여 음성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사이드워커면은 어쨌든 말 왼쪽 오른쪽에 서서 기승자를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문장을 잘 읽어보면은 답이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지식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겠고,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양손을 활용해가지고 기승자의 체중을 지지해주다 보면은 한쪽으로 몸이 쏠려 있으니까 사이드워커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도사에게 요청해서 그 적절하게 순차적으로 한 번에 바꾸면은 위험하니까 순차적으로 바꿔야 되겠고, 4번 같은 경우에 바깥쪽 사이드워커는 기승자를 편안하게 친근하게 하기 위해 음성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이 부분 어쨌든 재활승마를 지도하는 거는 지도사인데 지도사의 얘기를 안 듣고 바깥쪽 사이드워커랑 얘기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강습 시간엔 지도자의 지시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사이드워커는 이런 역할이 있어요. 그 지도사가 하는 얘기를 그 기승자에 전달한다 이런 건 얘기는 있는데 바깥쪽 사이드워커가 대화를 계속 유도한다거나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 4번 되겠습니다. 67. 기승자의 특성에 따른 말 선택 시 고려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움직임이 제한된 기승자에게는 등이 길고 걸음이 딱딱하며 기운찬 말이 좋다. 2. 균형 감각이 약한 사람은 등이 좁은 말이 좀 더 안정적이다. 3. 경직이 있는 기승자에게는 안전을 위해 걸음 폭이 좁고 반동이 큰 말이 좋다. 4. 저긴장성 근육을 가진 기승자에게는 걸음이 기운찬 말을 이용하여 근육을 강화하는데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한다. 이거를 딸딸 외우면 좋긴 한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런 걸 딸딸 외울 수 있는 나이는 좀 지나가고 있는 편이어서 좀 그 문장 자체를 좀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딸딸 외우면 좋겠는데 그렇게 풀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좀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 구랭이 담 넘어가듯이 푼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움직임이 제한된 기승자, 말이 움직임이 제한된 기승자를 어렵게 써놨지만은 관절이 필요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등이 길고 걸음이 딱딱하고 기운찬 말이 좋을까요? 오히려 그 움직임에 제한된 그런 분들은 좀 걸음이 부드럽다거나 그런 말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균형 감각이 약한 사람은 등이 좁은 말이 좀 더 안정적이다. 균형 감각이 없으면 내가 지지하는 곳이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럼 등이 좀 넓은 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실제적으로 저는 제가 말을 탈 때도 등이 이렇게 좁은, 그러니까 빵이 좁다고 하잖아요. 빵이 좁은 말 좀 싫어해요. 다리가 좀 이렇게 잘 붙어서 안정적이어서. 그래서 저는 큰 말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것처럼 균형 감각이 약한 사람도 등이 좁은 말보다는 큰 말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경직이 있는 기승자에게 안전을 위해 걸음이 폭이 좁고 반동이 큰 말이 좋다. 경직이 있는 기승자라면 몸이 딱딱하게 굳는 그런 분들인데 반동이 크면 그 반동을 흡수를 못할 거 아니에요, 몸이. 그러면 더 균형을 잃고 그런 우려가 생각이 되잖아요. 4번 저긴장성 근육을 가진 기승자에게는 걸음이 기운찬 말을 이용하여 근육을 강화하는데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한다. 좋은 표현은 다 들어갔어요. 4번 문장이 보면은 그 근육이 긴장이 잘 안 돼서 좀 늘어지는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좀 걸음이 기운찬 말을 통해서 이제 근육을 대신 움직이게 하면서 이제 근육 강화할 수도 있고 대신에 너무 하면 문제가 되는데 과도하지 않는다. 약간 이렇게 좋은 말 다 갖다 썼잖아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움직임이 제한된 기승자의 경직된 팔다리는 조심스럽게 다룬다. 단단한 근육은 당기면 근육이나 인대가 파열되어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움직임이 부드러운 말을 이용한다. 어쨌든 이 근육이 라인인데 팔 우려가 있으면 걸음이 딱딱한 말, 이게 좋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1번은 아닌 거고, 2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 감각이 약한 사람은 등이 넓고 널쩍한 말이 좀 더 안정적이 되겠죠. 기좌가 넓어지니까. 세 번째, 경직이 있는 사람은 추진력이 있고 걸음폭이 넓으며 율동적인 걸음과 걸음 변환이 부드러운 말이 더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폭도 넓고 부드럽고 이런 게 오히려 경직이 있는 분들한테 균형이 잡기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쨌든 그래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틀린 건데 요것도 시험에 20년도에 좀 유사 문제 뭐 문장 조금 바꿔서 기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말선택식 고려사항에.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뭐 그냥 넘어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활승마 강습에서 굴레와 고삐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경험이 풍부한 말리더와 사이드워크가 있어도 기승자가 잡는 고삐는 마방굴레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나 제갈굴레가 마방굴레 안으로 들어가게 착용하고 반대로 마방굴레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다 강습 도중에도 고삐의 연결 부분이 마방굴레, 제갈과 같이 바뀌기 때문에 고삐 끝에 연결고리를 설치해야 된다. 마방굴레를 썼다, 제갈을 썼다, 제갈을 썼다, 마방굴레를 썼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 것 같죠? 라, 말 조련이 충분히 되어 있어도 제갈 없이 굴레만 사용하면 안 된다. 1 가나, 2 가다, 3 나다, 4 다하라. 일단은 이 문제는 그 책을 읽어보시면 보셨으면은 뭐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보시면은 가는 맞는 표현이고요. 일단 고삐는 마방굴레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갈굴레를 바로 가는 거는 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갈굴레를 쓰면은 그 기승자의 무리한 요구에 있을 때 발이 그게 좀 거세게 반응을 하잖아요. 마방굴레는 그보다 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활승마를 할 때는 그 정상인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 힘의 완급 조절이라거나 당기는 각도라든가 이거 그게 다르기 때문에 말이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가 있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은 균형을 잃게 되고 낙마 우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칙은 마방굴레에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옳지 않은 게 죄송합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옳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보통 뭐 승마장에서는 제갈굴레 씌우고 밖에 마방굴레를 씌우는 경우도 있고 거의 전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 마방굴레를 씌우고 그 위에 제갈굴레를 씌우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나가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에는 교재에는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것처럼 마방굴레와 제갈굴레를 동시에 사용하면 마방굴레가 제갈굴레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갈굴레 밖으로 씌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틀린 게 되겠고요. 그럼 1번, 3번은 답이 아닌 게 되겠죠. 다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다는 그거니까 둘 다 2번, 4번에 있으니까 뭐 볼 필요도 없고 가하고 라만 보면 되는데 일단 가는 아까 맞는 걸로 했으니까 벌써 답은 2번 나왔고요. 라 같은 경우에는 조련이 충분히 되어 있어도 제갈 없이 굴레만 사용하면 안 된다. 이 표현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승자가 제갈을 이용한 말 조정이 충분하지 않고 말 조련이 충분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갈 없이 굴레만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갈 없이 굴레만 사용하면 안 된다. 이 표현은 틀렸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가 해서 답이 2번이 되겠고요. 참고로 그 마방굴레하고 제갈을 왔다 갔다 하려면 당연히 고삐 끝에 연결 고리를 있으면 뺐다 걸었다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겠죠. 저는 요거를 제가 현장 실습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아니다 발견 이런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저는 좀 현장에서 좀 알았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고삐 끝에 연결 고리를 설치한다. 요거 책에는 필수다 이렇게 강조해서 나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9. 1일 강습계에서 작성 시 주안점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주의사항 강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기승자의 특성 등을 기록한다. 이 강습 목표는 수치로 측정해야 하고 과제 수행으로 실시하는 동작은 기승수를 이어야 한다. 3. 강습 내용 코스 그림을 이용하여 강습장 배치가 쉽게 이해되도록 한다. 4. 준비물 및 장비, 기승대, 안전모 등 강습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을 꼼꼼히 기록한다. 이거 기출문제 연도는 제가 까먹었는데 재활승마 기출문제를 계속 보셔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습에 쓰이는 특별한 것만 기입을 하죠. 그래서 기승대, 안전모 등 일반적으로 당연히 사용하는 것은 제외를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맨날 쓰는 거는 굳이 적을 필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 어떤 요 일일 강습 계획서 작성 주안점이 20년, 22년, 23년에 기출이 됐어요. 제 생각에는 뭐 이 패턴이면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23년 문제인가도 거기도 뭐 모든 걸 꼼꼼히 기록한다. 요게 이제 옳지 않은 걸로 이렇게 골랐어야 되는 그런 거니까 4번 문장은 꼼꼼히 기록하는 거 틀렸다. 요거는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70. 재활승마 단체 강습 시 먼저 기승한 기승자가 강습장의 대기선 중앙에서 지도사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도사가 기승자의 균형 유지 능력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기승 후 대기선에 위치하게 한다. 2. 등자 길이가 현저하게 짧거나 길어서 기승자가 불편을 느끼면 대기선에 위치하게 한다. 3번 리더 사이드워커가 등자 길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도자가 올 때까지 대기선에서 기다린다. 4. 지도사는 과제 분석을 설명하기 위해 대기선에 위치하게 한다. 요거는 좀 책을 전반적으로 보셨으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대기선에서 기다린다는 거는 뭔가 운동을 바로 가면 좋은데 대기선에 기다린다는 건 뭔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의미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운동을 할 때 하나만 먼저 하고 하다 보면 좀 이렇게 혼선이 오거나 부상의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번, 2번, 3번은 대기선에 위치하게 하는 그 이유가 맞습니다. 뭐 어쨌든 등자 기질 조절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 기승자가 불편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승자를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기선에 위치한 게 맞는데 과제 분석을 설명하기 위해 대기선에 위치하게 한다. 과제 분석은 우선 과제 분석이 어떤 거냐 그걸 먼저 좀 아시면 되고요. 이게 2024년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기승수 습득을 목표로 하는 기술에 대해 순서를 설정하고 설명 내용을 세분화하는 것을 과제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일단 고삐를 먼저 바르게 잡고 오른쪽 방향과 고삐를 확전하고 일단 시선을 고개를 돌리고 뭐 다리 부조를 쓰고 고삐 당기고 자세 유지하고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잡아졌으면 뭐 고삐를 좀 당기는 걸 멈추고 그다음에 다리 부조도 멈추고 그리고 체중 이동도 멈추고 다시 그러면 커브를 틀었으니까 나아갈 방향을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이거를 하는 거를 과제 분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요거의 과제 분석에 의해서 반드시 강습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과제 분석을 설명을 하면 사전에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이거를 꼭 대기선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요거를 말 타기 전이나 아니면 기승 도중에 기승자가 그 과제 분석에 대한 순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그렇게 하잖아요. 좀 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부분 막 하잖아요. 그럴 때 설명을 해주면서 하는 거지 대기선에서 과제 분석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1번, 2번, 3번은 대기선에 위치하는 이유다. 이렇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니까 그냥 요거는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됐고 쿠팡링 프로그램 시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의 수수료를 제공받아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예, 올리브영 제품 갖고 왔고요.
예, 요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년 봄에 대부분 들으시거든요. 제 조회수의 90% 이상이 그 시험 보기 한두 달 전에 집중이 되는데 지금 이거를 하면은 내년에도 올리브영 이거 되나? 뭐 이런 이상한 생각 들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뭐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